여인천하. 지난주에 첫 시간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부제 혹은 새로운 제목을 보내오셨는데 그중에 머리끄댕이도 있었습니다. 네. 자, 가제 현재까지는 월드워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시간 하고 나서 부서진들이 품평 내지는 리뷰하지 않았습니까? 요거 보완해야 된다든가, 상대방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어쨌어요, 점수가? 그게 공장장님이, 지난주에는 불공정, 불평등을 내세웠기 때문에 잠시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은 오늘은 조금 자제하고 서로 이렇게 할 말을. 불평등이 아니라 막 하라는 거였죠. 각자 따드시라. 네. 하나도 안 들렸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재미있는 게 페이스북 댓글에요. 주로 이런 거 나왔어요. 호랑이 소굴에서 고생했네요. 또 저희 사진 올렸더니 가운데를 지우고 싶다 그러던데 어떡하죠? 지우세요. 지우세요. 근데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라는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재밌었다, 잘 들었다, 그리고 저한테는 좀 더 세게 해라, 뭐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방송 두 개를 동시에 틀어놓은 것 같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네. 실제 그랬죠?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방송 두 개를 틀어놓은 거였다. 네. 오늘은 동시에 말하지 말고 서로 경청하는 자세를 부탁한다는 주변에 반응이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각자 알아서.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갑자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요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내지는 논평을 좀. 네. 제가 먼저 해야 하셨습니까? 되겠죠. 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 이제 검찰에 출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나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떨고 있으니 보수야 뭉쳐달라. 그래서 이 보수를 방패막이로 좀 정치 쟁점화 해보겠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평창올림픽 성공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는데 이 평창올림픽 뒤에 숨어서 좀 시간을 끌어보자. 뭐 이러한 꼼수 전략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약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수사 대상이었죠.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자원외교 롯데월드 해서 하고 이번에는 국정원 댓글 하다가 다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드디어 특활비로 갔습니다. 사실 다스가 안 되진 않았는데요, 지금. 뭐 아직 진행 중이죠. 그런데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계속되어지는 이 수사에 대한 피로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보복이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어제 메시지는 결국 이거 정치보복 아니냐 그래서 MB 대통령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봅니다. 정치보복인가요? 정치보복이라기보다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해서 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어제의 그 장면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 사실은 떨고 있으니 보수야, 제발 나 좀 어떻게 해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사실은 왜 우리가 자꾸 정치보복이라 그러냐면요. 저도 잘못된 과거, 우리가 이제 국정원 특활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관행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요. 그 핵심이 왜 보수 정권만 하냐.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구속된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까지 포토라인에 세우면 끝이다.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면 모르죠. 네? 그 이전 거 안 하나요? 노무현 대통령 근데 국정원 특활비 문제 뭐 이건 안 하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저는 뭐 우리가 검찰 수사 지켜보자. 그러나 검찰 수사 하려면 제대로 해라. 공정하게 해라.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 안 들으려면 전 정권 했는데 그러면 전전전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게 물고 오늘- 늘어지기 작전 이것은 오늘 저는 근데 제가 별로 약간 뉴스공장이 마셔도 좀 됩니다. 편파적인 것 같아요. 네. 왜요? 저희한테 계속 이명박 대통령 이슈를 먼저 얘기해야 아니 된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오늘의 나왔는데 어떻게 탑뉴스.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탑뉴스. 탑뉴스는 네이버를 아침에 오면서 봤더니 평창이 먼저더라고요. 평창 그래서 얘기도 좀 이따 하죠. 평창이 근데 아직 탑뉴스인데 조금 아. 이 이명박 대통령 좀 얘기를 편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할 그건 게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봐 주세요. 네. 이날 하는데 하필 왜 어제 했냐고. 불리하게. 저도 생각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좀 빨리 등장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쯤 나오시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좀. 이 주제가 되라고 미리 나오셨나 봐요. 네. 예. 이게 지금 이명박 진짜? 대통령이 특활비에서 딱 걸린 거거든요. 특활비. 그러니까 이 다스나 BBK 이거 증거인멸을 그동안 많이 했었죠. 네. 뭐 이 나경원 의원님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2007년도에는 나경원 의원님이 주어가 없는 여인으로 엄청 떴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아니 꼭 그 얘기 하셔야 되겠어요, 방영선. 좀 미안해요, 약간.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말 그때 때는 제가 엄청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대변인이었잖아요.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저 여인은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주어가 없다는 아니 이야기할 수 있나. 말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중간이 끊어져서 저 그것 때문에 계속 고생하는데 네. 대통령께서 예전부터 말씀을 하시다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예컨대 BBK와 다스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뭐 A라는 이야기를 하다 B라는 이야기를 하니 그 중간에 말이 뜨면서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게 그 얘기는 아닐 거라는 표현이 저 그거 갖고 여태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10년째.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는 게 더 아니 그러니까 빠르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 굉장히 너무 영원히 죄송한데 고통받으실 것 같은데 그 일로. 아니 그게 그 아니라 당시에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엄청 그- 상처받았다는 거. 아니, 저는 사실은 그때 정말 대통령의 말 습관, 언어 습관을 설명한다는 것이 정말 씹힐 일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언어 습관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꼭 그걸 시인한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때 두 분이 정반대 입장에서 주고받은 공격수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수비수였죠. 이명박 그죠? 대통령 네. 이야기 나오면 박영선 의원도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거예요. 또 그때 대통령 선거 이후에 뭐 좀 조사도 받고 그러셨죠. 고생 많이 아유, 네. 저 계속 고생했죠. 그래서 계속. 사실 네. 뭐 박영선 의원님이 조사를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5년 내내 가족이 유배 생활을 하는 박영선 아주 의원님이 좀 생각하고 속상해 싶지 하시는 않은. 거 이해는 하지만 네. 우리가 저는 이해 못 정말 하실걸요. 아, 안 당해보셔가지고. 저도 서울시장 선거 끝난 고통을 네. 좀 얘기할까요? 뭐 우리 다 그런 고통 얘기하면 다 한마디씩 할 거 있을 것 같아요. 검찰에 당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런데 저 아무튼요. 경찰에 또 갔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때 우리- 고발하러 가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수사받으러 갔었잖아요. 그때 거기 관련자가 여기 계신데.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러면 제가요. 예. 나 의원님한테 그 약간의 편을 들어드리면 네. 그러면 나경원 의원님의 게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뭔가 난 이 질문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저는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보수 정권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다시 보수 정권 10년이 이렇게 많이 폄훼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잘못한 부분 고쳐야 되는데 이게 좀 지나치지 않느냐. 좀 미래로 가는 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MB는요. 네. 정말 그 지난 10년간은 참 MB 생각하면 참 슬펐는데 어제 딱 그렇게 그 기자회견 하는 걸 보니까 만약에 저에게 지금 MB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 도간에 든 쥐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 많이 오셨는데요,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준비 많이 그 하셨는데. 회견을 보는 순간 드디어 제가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이 말을 10년간 외우고 다녔거든요. 네. 네, 그때가 지금 이제 오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아니, 쌓인 게 이제 많으시죠.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문제도 뭐 철저히 조사해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치보복이냐 그러면 특활비 그러면 이제 아까 노무현 정부 DJ 정부는 안 하느냐. 그다음에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 640만 불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뭐 작년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고발도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보복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제 결국은 노무현 죽음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자꾸 이 쳇바퀴 돌지 말고 검찰은 깔끔하게 수사하고, 지금 이제 몇 개월입니까? 이제 미래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와 다스 이 특활비 이 문제는 적폐청산의 원조이자 몸통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640만 불은 안 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급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거든요. 네. 근데 언급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40만 불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 BBK 다스는 전부 실체가 있었던 거고. 근데 다스가 640만 그럼 이명박 추론. 대통령 소유가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 이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거짓말했다 뭐 이런 건가요? 그 거짓말했다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경제사범이죠. 경제사범. 저는 엄청난 그 제목이 자, 아마 굉장히 늘어날 자, 겁니다. 물론 이제 네. 여기에 비자금이 있다든지 이러면 또 우리가 의율해야 될 것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지금 이걸 꺼내서 우리 대통령 선거 직전이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때 우리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뒤집는데 이게 얼마나 악순환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재미없는데 평창 이야기 하라고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제 오늘 너무 얌전하신데 이렇게 뜨네요, 여기. 네. 이제 평창 이야기 좀 하시죠, 평창. 평창 얘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평창 어제 11개 아직 절반이 안 지났거든요. 절반을 11개 항을 했어요. 어제 11개 항 합의했습니다. 배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을 절반이라고 반반씩. 아직 한 1, 2분 정도 남았기 지금 때문에. 할 얘기 다 하셨어요. 이쪽은 다 그래, 아신 것 철저히 같아요. 수사해라. 저는 정치 보복이다. 공정하게 수사해라. 우리 수사를 지켜보자. 뭐 이것밖에 근데 저는 할 일이 이 없는데. 특활비 문제가 네. 왜 딱 걸렸다고 생각하냐면요. MB의 신복이라고 생각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네. 그리고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네. 검찰에서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참고 있었는데, 억울하다. 내가 뭐 MB를 위해서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이제 그 빈백준이라는 분은 사실상 법률상 대리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법률상 대리인의 김백준이 딱 구속되는 걸 보고 MB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힘들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다. 네. 이제 말씀 다 하셨으니까 평창 얘기하죠. 제가 기다렸습니다. 시간을 좀 더 드리세요. 예, 평창 얘기 하시죠. 사실 네. 평창 이야기는 자, 시작하십시오. 네, 평창. 네. 평창 원하셨던 주제. 어제 11개 합의사항 냈는데요. 네. 저 진짜 우리 선수들 속상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슈가 원래 한반도기 들고 동시 입장하느냐. 네. 개막식에서. 그다음 이제 아이스하키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예.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하더니 이제는 또 어제는 뭐 엄청난 합의를 하셨어요. 금강산에서 문화행사,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훈련. 북한 마식령. 네, 예.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 이 올림픽은요, IOC 헌정에도 있지만 그 올림픽을 통해서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 선전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명백히. 그런데 저는 이번 평창 올림픽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꼭 실천하시려고 이제 전부 몰아가시는데 이게 평화 올림픽이 을 지나서 평양 올림픽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창과 뭐 나이는, 평양이 네. 평화의 상징이 되면 네. 그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세계가 근데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 평화. 네. 뭐 한반도기 들고 동시 입장했지만 그 다음에 몇 개월 후에 뭐 금강산 관광객 우리가 사살한 것을 당하기도 했고요. 이게 아무런 그냥 의미 없는 이벤트라는 걸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특히 네. 아이스하키 단일팀은요 반대 여론이 77%가 됩니다. 역사라는 오히려 것은 이제 부침을 겪어가면서 네네. 발전하는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그런 건요. 저희가 저는 교류는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나 이건 나경원 의원님 준비를 많이 오셨네요. 자료를 들고 막. 아니 자료 여기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라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자, 독일의 쭉쭉 공유하시죠. 경우에도 이게 교류를 하거나 뭐 지원을 하면 반드시 그 다음 대가를 받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진전이 되는 거죠.
개방을 하고 고쳐가는 건데 우리 이거 해서 얻는 게 뭔가요? 지금 마식령 스키장은요. 2013년에 개장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 안 와서 지금 홍보하기에 급급한데 그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훈련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진짜 선수단을 보낸다면 선수단들이 지금 설질이 같은 평창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거기 가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네, 제가 좀 얘기해도 되겠죠? 그냥 막 하셔도 됩니다, 서로. 언제부터 따지셨다고.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네. 결국은 김정은의 체제 선전장이 지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요, 이제. 게다가 이제 뭐 대북제재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자, 이제 1차 공격 하셨고. 이제 한반도기는요. 네.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원조죠. 네?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이 한반도기입니다. 그렇죠. 2000년에 네. 처음 했죠. 그래서 90년입니다. 네,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이제 좀 마음 아파하는 거. 저는 네. 이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네. 그런데 이제 선수들한테 좀 더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질 수는 있는데 이게 남북 협상에서는 뭐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요. 대신 이제 남북 단일팀이라는 어떤 그 상징성이 갖는 의미, 그다음에 이것이 세계인에게 던지는 메시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세계인들한테요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식령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도 이 기회에 한 번쯤 저렇게 우리가 큰 마음을 갖고 보여주는 거 나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인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의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자로 보면.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계시니까 제가 있듯이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근데 한반도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도 나경원 의원이 있듯이 이거는 이 서로가 이게 뭔가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계속 교류를 해 간다는 것이 이제 평화를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죠. 저희가 이런 교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있을 비핵화 회담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비핵화 그거 회담도 차치하고 보세요. 평창의 어떤 협상의 경험이 굉장한 토대가 될 것이고요. 전혀 다른 문제죠. 그 평화는 지금 정의가 있을 때 구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의라는 게 뭐냐? 이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하면 제가 왜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십니까? 자기가 한 일을 공정하게 나누어 갖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평창을 우리가 유치했습니까? 북한이 유치했습니까? 그걸 공정하게 나눠야 되겠습니까? 정의가 만들어지면 안 싸우죠. 전쟁이 안 생겨요. 전쟁이 안 생기면 평화가 나온다. 자, 이제 한반도기 하나 해보고 아이스하키 팀 하나 해보자. 한반도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반도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들었다고 해도 저희가 이번에 개최국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든다? 이제는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국민도 없고요. 그것이 평화와 통일을 의미한다? 지금 북한이 내일 모레 우리 핵국가이다고 이미 핵국가라고 선언했죠. 핵국가라고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그것을 곱게 볼까요? 이게 개최국이라도요. 예를 들면 금메달을 딸 때 시상식에서 다 태극기 올라가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다 태극기를 들고 응원하고 그래서 저는 이 대안으로 이 한반도기를 들고 대회식에 들어가면 이벤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응원단이 전체가 태극기를 들고 함께 응원을 하면 그것이 동시에 잡힐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세요. 이 올림픽을 하면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 개최국이 제일 마지막에 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반도기를 갖고 동시에 입장해요. 그럼 북한하고 우리하고 개최국입니까? 동시에 하는 공동개최가 아닙니다. 형님이 좀 이렇게 까치밥을 던져주는 것이 저는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평창 올림픽에 오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와일드 카드도 갖고 올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IOC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실패하는 걸 원하십니까? 평창 올림픽이 북한 선수단 온다고 해서 꼭 성공하고 북한 선수단 오지 않는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는다고 자,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기가 반대인 거죠? 한반도기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의원님의 입장입니까? 홍준표 대표랑 저희 자유한국당 전체적인 입장이 반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기 그러니까 의미 없다. 사실은
평화의 상징으로 한반도기가 인식되는 별로 것. 없습니다. 의미 그것은 없다. 뭐 의미가 있다라고 의미 생각합니다. 없다. 네. 자, 아이스하키 좀 있다 없다 이야기하시죠. 동시에 나오니까 아주 자, 재밌습니다. 자, 아이스하키. 자, 아이스하키 평창 원하셨으니까 이슈를 아이스하키 먼저 왜 안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단일팀. 아이스하키 팀은요. 아까 네. 엄마의 마음 말씀하셨는데 엄마의 마음 이상으로 이건 공정의 문제입니다. 공정의 문제. 사실은 이 선수들이 얼마나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까? 근데 그동안 보면 이낙연 총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22위, 25위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뭐 어떻게 느낌이 너희 공부 못하니까 수능 뭐 보나 안 보나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정말 우리 선수들한테 진짜 자, 못을 박는 문제가 이야기라고 이겁니다. 생각을 하고요. 자. 저는 네. 사실상 이게요. 뭐 올림픽에서 예외를 받기도 어려운 거고 물론 이제 20일에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측에서 뭐 IOC 측에 엄청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국제 스포츠계에서도 이 관련 없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알겠습니다. 아이스하키라는 게요. 네. 추운 나라. 또 선진국에서 하는 그 운동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번 평창올림픽의 아이스하키 종목을 단일팀으로는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아이스하키의 어떤 그 실력이라든가 억지로 연습할 만든 수 있는 이벤트 기회라든가 이런 사용하시는 것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더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큰 형님이라서 그런 부분 정도는 안고 가면서 좀 이것을 더 상징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열심히 연습한 우리나라의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의 어떤 마음속에 어떤 그런 좀 불만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흡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흡수할 50초 문제가 남았으니까 아니고요. 이건 마지막 공격하시고 올림픽입니다. 마지막 반박하시고 알아서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을 북한의 체제 선전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 들어보시기 시간 얼마 안 바라고요. 남았으니까 막 말씀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합의한 사항을 보면 개성 쪽 그다음에 개성길, 판문점길, 금강산 육로 다 열어서 지금 이제 뭐 평화 올림픽을 만들겠다는 이런 이벤트를 쭉 준비하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평창 올림픽이 남북이 교류하는 부분, 북한이 모으는 부분 어느 정도는 저도 수용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건 좀 심하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은 그만 한마디로 하셔야죠. 네. 평창 올림픽이 한마디로 전 우리가 북한에 세계에 끌려가는 형국이 이 된다. 이렇게 한반도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주파수 기회이고요. 혼선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박영선,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반영이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각자 알아서.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갑자기 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요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내지는 뭐 논평을 좀 네. 제가 먼저 해야 하실까? 되겠죠. 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첫째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 이제 검찰에 출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나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떨고 있으니 보수야 뭉쳐달라. 그래서 이 보수를 방패막이로 좀 정치 쟁점화 해보겠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평창올림픽 성공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는데 이 평창올림픽 뒤에 숨어서 좀 시간을 끌어보자. 뭐 이러한 그 꼼수 전략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약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수사 대상이었죠.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자원외교 롯데월드 해서 하고 네. 이번에는 국정원 댓글 하다가 다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드디어 특활비로 갔습니다. 사실 다스가 안 되진 않았는데요, 지금. 뭐 아직 진행 중이죠. 그런데 네.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계속되어지는 이 수사에 대한 피로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보복이라는 이런 환경 이슈를 먼저 얘기해야 아니, 된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오늘의 나왔는데 어떻게. 탑뉴스.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탑뉴스는 네이버를 아침에 오면서 봤더니 평창이 먼저더라고요. 평창 그래서 얘기도 좀 이따 하죠. 평창이 근데 아직 탑뉴스인데 조금 이 네, 이명박 왜 대통령 좀 얘기를 편파 아닌가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할게. 그건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봐 주세요. 네. 이날 하는데 하필 왜 어제 했냐고.
불리하게. 저도 생각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좀 빨리 등장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쯤 나오시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좀. 이 주제가 되라고 미리 나오셨나 봐요. 네. 예. 이게 지금 이명박 진짜? 대통령이 특활비에서 딱 걸린 거거든요. 특활비. 그러니까 이 다스나 BBK 이거 증거인멸을 그동안 많이 했었죠. 네. 뭐 이 나경원 의원님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2007년도에는 나경원 의원님이 주어가 없는 여인으로 엄청 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네? 아니 꼭 그 얘기 하셔야 되겠어요, 방영선. 좀 미안해요, 약간.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말 그때 때는 제가 엄청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대변인이었잖아요.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저 여인은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주어가 없다는 이야기할 수 있나. 말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중간이 끊어져서 저 그것 때문에 계속 고생하는데 네. 대통령께서 예전부터 말씀을 하시다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예컨대 BBK와 다스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뭐 A라는 이야기를 하다 B라는 이야기를 하니 그 중간에 말이 뜨면서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게 그 얘기는 아닐 거라는 표현이 저 그거 갖고 여태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째. 차라리 그냥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는 게 더 아니 그러니까 빠르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여인 천하. 지난주에 첫 시간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부제 혹은 새로운 제목을 보내오셨는데 그중에 머리끄댕이도 있었습니다. 네. 자, 가제 현재까지는 월드워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시간 하고 나서 부자진들이 품평 내지는 리뷰하지 않았습니까? 요거 보완해야 된다든가, 상대방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어땠어요, 점수가? 그게 공장장님이 네. 지난주에는 불공정, 불평등을 내세웠기 때문에 네. 잠시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은 오늘은 조금 자제하고 서로 이렇게 할 불평등이 말을 아니라 막 하라는 거였죠. 각자 다 드시라. 예. 하나도 안 들렸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재미있는 게 페이스북 댓글에요. 주로 이런 거 나왔어요. 호랑이 속을해서 고생했네요. 또 저희 사진 올렸더니 가운데를 지우고 싶다 그러는데 어떡하죠? 지우세요. 지우세요. 근데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라는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네. 재밌었다, 잘 들었다, 그리고 저한테는 좀 더 세게 해라, 뭐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방송 두 개를 동시에 틀어놓은 것 같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네. 네. 실제 그랬죠?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방송 두 개를 틀어놓은 것 같다. 네. 오늘은, 동시에 말하지 말고 서로 경청하는 자세를 부탁한다는 주변에 그래서 아니, 굉장히 영원히 죄송한데 고통받으실 것 같은데 그 일로. 아니, 그게 그 아니라 당시에는 제가 아니, 엄청 그러니까 상처받았다는 거. 아니, 저는 사실은 그때 정말 대통령의 말 습관, 언어 습관을 설명한다는 것이 정말 씹힐 일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언어 습관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꼭 그걸 시인한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때 두 분이 정반대 입장에서 주고받은 공격수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수비수였죠. 이명박 맞죠? 대통령 네. 이야기 나오면 박영선 의원도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거예요. 또 그때 대통령 선거 이후에 뭐 좀 조사도 받고 그러셨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유, 네. 저 계속 고생했죠. 그래서 계속. 사실 뭐 박영선 전 의원님이 조사를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5년 내내 가족이 유배 생활을 하는 박영선 아주 의원님이 좀 생각하고 싶지 속상해하시는 않은. 거 이해는 하지만 네. 우리가 저는 이해 정말 못하실걸요. 안 당해보셔가지고. 저도 서울시장 선거 끝난 고통을 네. 좀 얘기할까요? 뭐 우리 다 그런 고통 얘기하면 다 한마디씩 할 거 있을 것 같아요. 검찰에 당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런데 저 아무튼요. 경찰에 또 갔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때 우리- 고발하러 가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수사받으러 갔었잖아요. 그때 거기 관련자가 여기 계신데.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러면 제가요. 예. 나 의원님한테 약간의 편을 들어드리면 네. 그러면 나경원 의원님의 게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뭔가 난 이 질문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저는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정권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한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어제 메시지는 결국 이거 정치 보복 아니냐 아닙니까? 그래서
그 MB 대통령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봅니다. 정치보복인가요? 정치보복이라기보다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해서 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어제의 그 장면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 사실은 떨고 있으니 보수야, 제발 나 좀 어떻게 해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사실은 왜 우리가 자꾸 정치보복이라 그러냐면요. 저도 잘못된 과거, 우리가 이제 국정원 특활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관행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요. 그 핵심이 왜 보수 정권만 하냐.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구속된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까지 포토라인에 세우면 끝이다.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면 모르죠. 네? 그 이전 거 안 하나요? 노무현 대통령 근데 네, 국정원 특활비 문제 뭐 이건 안 하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저는 뭐 우리가 검찰 수사 지켜보자. 그러나 검찰 수사 하려면 제대로 해라. 공정하게 해라.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 안 들으려면 전 정권 했는데 그러면 전전전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게 물고 늘어지기 작전 이것은 오늘 근데 제가 별로. 약간 뉴스공장이 좀 됩니다. 편파적인 것 같아요. 왜요? 저희한테 계속 이명박 대통령